안녕하세요. PPT 실무 테크닉의 이희정입니다. PPT에서 모핑은 다양한 활용 능력을 가진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모핑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진정한 활용을 하고 싶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확대 축소 모핑입니다. 슬라이드에 이미지 한 장을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그 슬라이드 통째로 컨트롤 D를 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슬라이드에서의 이미지를 조금 더 키워 볼게요. 그리고 위치도 살짝 바꿨는데요. 그러면 1번과 2번 그 차이가 지금 이 작은 슬라이드에서도 보이죠. 이런 상태에서 2번 슬라이드를 잡고 전환에 모핑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1번 슬라이드를 하나 더 컨트롤 드래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 3번에다가 갖다 두는 거죠. 그렇다면은 1번에서 2번은 확대가 되고 2번에서 3번은 축소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3번에서도 모핑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그리고 1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슬라이드 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다시 축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텍스트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텍스트를 모두 다 이 세 개의 슬라이드에다가 복사를 해 둘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확대니까 이 텍스트도 확대가 좋겠죠?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 텍스트까지도 같이 확대되면서 다시 축소되는 이런 형식으로 모핑 효과를 만들었는데요. 이미지를 바꿔서 이런 확대 축소 모핑만으로도 간단한 인트로 영상 효과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과 파노라마를 활용한 파노라마 이동 모핑입니다. 왼쪽에 이미지가 있고 이것을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복사를 한 후에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왼쪽으로 반대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전환 탭에 모핑 효과를 적용해 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동도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같은 이미지로 파노라마 모핑을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를 통해서 일부를 잘라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핑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하는 거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그림 서식에 자르기를 한 번 더 해서 그 위치를 변경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란히 변경해야 되니까 Shift를 눌러서 그림 안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한 번에 안 되면 이렇게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끝에 이미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파노라마 모핑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다가 이 이미지를 조금 더 크게 키울게요. 그리고 조금 더 얇게 하기 위해서 그림 서식의 자르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길게 보이게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복사하고 이 이미지를 이번에는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를 통해서 그림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조금 슬라이드를 작게 해서 제가 자르기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모핑을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오프닝에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파노라마 이동 모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에 이미지를 올려서 파노라마 모핑을 해도 시각 효과가 훌륭하고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파노라마 이동 모핑 효과를 적용하니 이처럼 멋진 결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도형과 회전을 활용한 파노라마 회전 모핑입니다. 슬라이드의 이미지 위에 도형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을 그릴 거고요. 큼직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Shift 눌러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 도형 병합에 교차를 하게 되면 도형 모양만큼으로 이미지가 잘려지게 되겠죠. 이것을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복사를 하고 그 슬라이드에 이 이미지를 만일 이렇게 회전을 한 후에 모핑 효과를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겠죠. 여기에 추가해서 그 위치를 이동시키고 또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위치를 그림 서식의 자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를 변동을 시켜준다면 그 결과 도형이 자연스럽게 회전, 이동하면서도 또 그 안에 이미지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변하는 모핑이 완성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도형과 회전 그리고 파노라마 모핑을 혼합해서 은은하게 변화를 주는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와 아이콘을 이용한 파노라마 모핑입니다. 같은 이미지에 텍스트를 넣었는데요. 이 텍스트로 알파벳 하나를 큼지막하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모핑 효과를 위해서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도형 서식의 도형 병합에 또다시 교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만큼으로 그림이 잘려지게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하나 더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파노라마를 적용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그림 서식의 자르기를 통해서 그 자르기로 이 위치를 보여주는 그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모핑을 설정해야죠. 그러면 텍스트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이동하는 그런 모핑이 설정이 되는데 이렇게 텍스트로 파노라마 모핑을 설정해도 좋고요. 아이콘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아이콘은 삽입의 아이콘으로 해서 제가 사과 아이콘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이콘은 그대로 쓸 수가 없고 그룹 해제를 해야 됩니다. Ctrl Shift G를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나오고요. 얘를 누르면 그룹이 해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같은 방법입니다.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 서식의 도형 병합에 교차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이 아이콘 안에 있는 이미지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바꾸고 그리고 모핑을 설정을 해보면 역시 아이콘 안에서도 예쁘게 흐르는 그런 파노라마 이미지 모핑이 완성이 됩니다. 같은 아이콘이라도 다른 이미지를 활용하게 되면 또 다른 근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와 예쁜 배경 이미지만 있다면 이 또한 화려한 시각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콘 모핑, 텍스트 모핑에다가 지금까지 배운 확대, 이동, 회전, 파노라마 모핑 기능을 혼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멋진 결과물도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